이걸 도입했을 경우에 효율성이 높더라고요. 선생님들이 이제 챗 GPT를 딱 이제 만나서 이거를 갑자기 쓰라고 하는데 수업에 어떻게 활용하실지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챗 GPT 스타일스 모형이라는 걸 만들었는데요. 약간 저는 이게 교육의 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만들었고요. 그 STARS 이거 약자를 딴 거예요. 질문할 때 이제 처음에 저희가 아무 질문이나 이제 해보는 거예요. 네, 그래서 스타트를 끊어서 뭐 어떤 질문이든 좋아요. 뭐 결정장애 질문도 좋고 뭐 아가 좋을까 뜨아가 좋을까 뭐 이런 거 말문을 열어보는 거예요. 처음 만난 사람이랑 뭐라도 말문을 열어야지 이제 그 사람과 대화가 가능하잖아요.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여는 질문 이걸로 잡았고요. 스타트 퀘스천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타겟 퀘스천이에요. 이건 이제 목표로 바로 향해 가는 목표를 물어보는 질문이죠. 그래서 내가 얻고 싶은 목표, 나 오늘 이제 뭐 학습 지도안 짤 건데 학습 지도안 짜줘. 아니면 나 오늘 인수분해 배우고 싶은데 인수분해가 뭐야? 뭐 이런 식으로 딱 목표를 향해서 던지는 질문, 이게 타겟 퀘스천이고요. 이제 세 번째가 에디셔널 퀘스천이에요. 이게 이제 계속 추가해서 질문해보는 거예요. 왜냐면 챗GPT가 가끔 잘 대답 안 해줄 때가 있어요. 이게 2021년도 이전 데이터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관련된 걸 물어본다던가 아니면 약간 곤란한 질문, 뭐 감정에 대한 거라던가 뭐 미래에 대한 거라던가 이런 거 물어보면 대답 안 해주거든요. 그러면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그럼 그런 거랑 관련된 거라도 얘기해줘. 그거와 비슷한 거라도 얘기해줘. 뭐 이런 식으로 집요하게 좀 계속 추가 질문을 해가는 거죠. 오늘 대답이랑 내일 대답이 다르거든요, 챗GPT가. 그래서 이제 계속 반복해서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필요한 게 에디셔널 퀘스천이고요. 네 번째가 이제 심사평가 질문이라는 건데요. 리뷰 퀘스천이에요. 얘가 내놓은 답이 과연 사실인가? 그리고 이 관점이 맞나? 틀린 대답을 해줄 수 있거든요. 아까 그 세종대왕 맥북 사건 같은 거 이게 정말 맞는 건가 해서 다시 되물어보는 질문. 그래서 이게 심사평가 질문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질문이 아닌데요. 사고입니다.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. 질문만 계속 해가지고는 이제 인간이 그 챗GPT를 넘어설 수 없거든요. 그래서 저는 되게 중요한 게 확산적 사고라고 생각했습니다. 스프레더블 띵킹이라고 했고요. 그래서 넓게, 폭넓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. 챗 GPT는 직선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. 명령, 입력, 그거 받은 걸 출력.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잖아요. 되게 직관적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생각들을 해볼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챗 GPT를 이기고 그 위에 서기 위해서는, 현명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고가 필요하거든요. 그래서 이걸 조합해가지고 스타트 퀘스천, 그 다음에 타겟 퀘스천, 그리고 에디셔널 퀘스천, 그리고 리뷰 퀘스천, 마지막으로 스프레더블 띵킹 해서 스타일스 모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. 이게 아직까지 딱 괄목할 만한 변화를, 뭔가 성과를 끌어내기엔 아직 이른 단계지만 확실히 이걸 도입했을 경우에 효율성이 높더라고요. 제가 해봤던 수업이 이제 챗 GPT를 사용해서 시나리오 쓰기 수업을 해봤어요. 시나리오 쓰려면 되게 많이 필요하잖아요. 막 생각도 해야 되고 뭐 사건도 짜야 되고 등장인물 대사도 막 써야 되고. 근데 그래서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챗 GPT한테 몇 가지 조건을 주고 뭐 등장인물 4명으로 시나리오를 써줘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거를 뚝딱 진짜 한 2분 안에 써주거든요. 그럼 저희는 그걸 이용해서 편집하면 되잖아요. 그래서 확실히 시간을 단축해주는 그런 효율성은 있었습니다. 사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. 이게 사실 확인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아무 가이드 없이 혼자서 챗 GPT랑 학습을 한다는 게 되게 위험할 수가 있어요. 자기주도적 학습에 사실 확인이 필요한 걸 하려면 반드시 다른 검색 엔진을 함께 이용해서 이제 해야 되고요. 근데 이런 건 좋아요. 나 지금 길을 잃은 것 같은데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해? 하고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. 내가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고 싶은데 내가 학습할 수 있는 주제가 뭐가 있을까? 이런 식으로 약간 코칭의 개념으로 활용을 하면 그건 훨씬 바람직하더라고요. 지식학습 도구보다는 진로 코칭으로 활용하기를 추천드립니다.
저도 학부모여서 압니다. 제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거든요. 근데 초등학교 때 수학 문제 풀 때 자기가 풀어야 되는데 자기가 풀지 않고 앱에 찍어서 올리고 답을 그 입력받은 걸 다시 쓰더라고요. 아, 이게 무슨 일인가 했는데요. 저도 그래서 걱정이 되더라고요. 근데 좀 다르게 생각해보면 얘는 되게 미래사회의 도구를 잘 이용하는 거잖아요. 학부모들이 선생님보다도 더 집에서 챗 GPT 쓰는 애들을 먼저 만나게 돼요.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치니까 수업에서 활용하지 않는 이상 학생들이 챗 GPT 쓰고 있는 장면을 목격을 잘 못하는데요. 이제 집에서 학부모님들은 딱 보시잖아요. 수행평가를 애가 챗 GPT를 돌려서 하고 있네? 이게 학력 저하로 이어지는 게 아닐까 하고 걱정도 하시겠지만, 저는 오히려 챗 GPT와 협업하는 기능을 배우고 있다, 이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나름대로 학생들이 그 안에서 또 지식을 학습을 하고 있고 그걸 다시 구성하고 편집하는 또 그런 기술을 배우고 있는 중이라고,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애들은 학부모가 금지하거나 선생님들이 금지해도 다 쓰게 돼 있어요. 저조차도 대학교 이제 과제할 때 이용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. 이제 시간에 쫓기고 빨리 숙제를 해야 되는데 챗GPT가 효율적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하게 되더라고요. 학생들이 챗GPT로 숙제하는 것은 이제 막을 수 없는 추세이고, 이걸 어떻게 하면 더 바람직하게 쓸 것인가, 또 효과적으로 쓸 것인가, 이걸 가이드해 주는 게 더 중요해 보입니다. 저는 기존에 그냥 문제 푸는 게 주어진 문제를 그냥 기계적으로 풀고 거기에 정답을 내놓는 방식이었다면, 이제는 그걸 좀 더 넘어서는 다양성이 좀 더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이제 수학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학 문제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거죠. 그리고 수학을 어디다 쓸 것인가. 그래서 나는 이런 문제를 수학을 통해서 좀 해결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런 계산 문제를 만들었어. 그럼 그걸 주는 거예요, 기계한테. 그럼 기계가 그걸 풀어주는 거죠. 그래서 오히려 문제를 그냥 푸는 거 계산기가 해줄 수 있는 거 이게 아니라 이걸 어디다 쓸 것인가? 쓰임새를 더 고민하게 되는, 그래서 저는 이게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. 챗 GPT가 결코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. 비밀 같은 건데요. 사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봤을 때 가장 이제 충격을 먹었던 질문이 요거였어요. 아버지는 가로에 들어가신다,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. 그리고 가로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재미있는 말을 만들어줘, 이렇게 질문했더니 챗 GPT가 뭐라고 했냐면 차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. 아버지 차에 들어가신다. 너무 재미없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거 잘못 말하는 줄 알고 이제 질문을 여러 차례 바꿔가지고 다시 해봐도 뭐 아버지 이번에는 미친 드라이버에 들어가신다, 뭐 아버지가 사그라드는 비처럼 뭐 저 세상에 떠나신다, 뭐 이런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뒤로부터 좀 유머를 물어보는 질문들을 해봤거든요. 전혀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가장 치명적인 단점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챗 GPT로 시나리오 쓰기를 해봤거든요. 정말 빠르게 효율적으로 나와요. 근데 재미가 없어요.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. 그 위기도 없고요. 절정 이런 것도 없고, 또 인간의 감정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공감이 좀 잘 안 가요, 그 시나리오에. 이 인간의 희로애락과 관련된 것, 특히 웃음과 관련된 것은 아직까지 챗GPT가 어떻게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할까요?